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프린팅을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투자론 할 차례 아닌가요? 투자론? 맞죠, 투자론. 어려운 파트 갑니다, 투자론. 저번에 정책은 다 했죠? 했고, 투자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오늘 어렵다는 거. 일단, 난이도가 높아요, 투자 파트가. 그래서 천천히 이제 문제 같이 풀면서 가겠는데, 일단은 교재로는 페이지 274페이지로 한번 펴보세요. 274로 가십니다. 274로 가시면은 그 부동산 투자 파트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투자 파트는 나온다는 문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6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부동산 투자 파트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파트 나온다면은 한 6에서 한 7문제예요. 8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한지 이제 또 오늘 별표를 칠 건데, 일단 투자라는 자체는, 자,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자금의 투입. 그럼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하려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그죠? 임대용 부동산 투자를 해서, 첫 번째는 투자의 개념은 그냥 우리가 참고적으로, 투자라는 자체는 이제 뭐냐. 투자의 개념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라는 자체는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만약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한다면 1억은 내가 낸 거는 현재고 1억 2천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는 불확실합니까? 현재는 확실합니까? 확실한데 미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확실한데 미래 수익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럼 내가 현재 확실한 지출을 해서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희생을 했다는 말을 써요. 희생해서 이걸 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낸 건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근데 미래 수익은요,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위험이 수반돼서 위험이 클수록 이제 수익도 높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투자와 투기는 다른데, 투자라는 자체는 우리가 3단계가 되고요, 얘는 2단계가 되는데,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매번 받고요, 처분돼서 양도차익도 얻죠. 한번, 그래서 운영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임대료를 더 원하세요? 양도차익을 더 원하세요? 양도차익 원하시면 투기꾼이에요. 그럼 투기는 운영이라는 게 거의 생략되거든요, 그죠? 그럼 투기는 장기예요, 좀 단기예요? 단기에 양도차익만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우리는 부동산은 투자를 해서, 토지라는 것은 우리 영속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토지는 그냥요, 오래 가요. 오래 가기 때문에 내가 임대료도 받고 처분할 수도 있죠. 둘 다 얻는다라는 게 장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은, 자, 274페이지를 보시면은 투자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투자란 미래 수익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현재는요, 확실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위험에 수반돼서 수익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 2번에 가시면은 생산활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는, 투기는 아까 그냥 했어요, 단기였어요. 단기의 양도차익만 누리죠.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 행동이다. 그래서 투자는 운영과 처분을 다 한다. 이렇게 가시고, 자, 밑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도 있겠어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첫 스타트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점에서는 언제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일단 읽어볼게요. 안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주식은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이 회사가 망하면 건져갈 게 없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요,
안전하게 원금은 회수할 수 있어요. 회수할 수 있죠. 안전성을 가격 따질 수 있고요. 수익도 나오면 고수익성 나오는데 그거보다 저는 3번을 찍어요.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서 시험 문제 개동됩니다. 여기.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속적인 물가 하락이에요, 물가 상승이에요.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갑돌이가 부동산에 투자했으면은 아주 잘했는데 그럼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얘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얘 부동산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빨리 화폐 가치 떨어지면 뭐 잡아야 돼? 부동산 잡아야 돼. 오케이?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것은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방어한다. 지금 보고 계셔? 이거 내가 강력하게 추천해. 얘 분명히 나와. 얘 무조건 물어봐. 매년 물어, 매년. 그럼 인플레이션은 그냥이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 그럼 그 순간 부동산을 안 산 사람들은 후회하겠지. 그럼 부동산 사면 대박이네. 그럼 투자자들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그냥이야 증대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돼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적 가치가 유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보호한다는 얘가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장점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해 가셨어요? 지렛대 효과는 별표 3개. 지렛대 효과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제가 후수를 할 거고. 밑에 가시면은 내가 투자하면 아까 임대료는 받아요. 자본이득도 다 얻어요. 다 얻을 수 있죠. 그죠? 이것 또한 나올 수 있고.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말정산하면 그 영수증 같은 거 챙기시잖아요. 그냥이야 세 공제 받으려고 그래. 우리도 세액 공제받은 항목이 있겠죠. 나중에 이제 거문의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공제를 해줘요. 그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정신적 만족감이라는 거 나오겠어. 그냥, 내가 갖고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서 만족감인데, 이거 안 나와.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 단점에 낮은 난금성이라는 게 있나? 요거 추천해. 무슨 난금성? 낮은 난금성.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가장 유력해. 낮은 난금성이. 그래서 아까 제가 찍어드리는 데 위주로 가져가세요. 별표 몇 개짜리야? 하나짜리죠, 그죠? 하나짜리니까 이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별표 3개 쳤던 게 있었어. 전 페이지 뭐였어? 지렛대 효과였죠? 그 지렛대 효과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이거. 그래서 별표를 3개 치시고.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론이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넘겨보시면은 그 276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중요 기출문제 하나 있나요? 요거 하나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계산기를 좀 갖고 다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GT 쓰는 건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렛대 효과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 이렇게 해서 갈게요. 자, 지금 지렛대 효과에다 별표 몇 개 쳤어요? 3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확실하게 나오는 건데, 들어갈게. 지렛대 효과가 거의 유력해요, 지렛대 효과가. 이제 문제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자할 때 내 돈만 갖고 투자해야 돼요? 타인 돈을 빌려야 돼요? 타인 돈을 빌려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타인 돈 빌리지 말으라고,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다가 우리는 집도 못 사고 그냥 어떻게 되죠? 그럼 타인 돈을 안 빌리는 게 낫다? 빌리는 게 낫다? 빌리는 게 낫는데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이자입니까? 이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금리가 지금 높아? 금리가 좀 낮아요. 근데 옛날에 12%까지 금리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지만 타인 돈을 빌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렛대 효과로 가는데, 지렛대 효과를 봅니다. 지렛대 효과는 영어로 레버리지 나오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와요. 레버리지.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지렛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혼자 올린 게 나아,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아. 들어줄수록 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갑돌이가 지금 20억짜리 투자하려고 그래. 임대사업 하려고. 10억밖에 없어. 따라서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투자로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돈 투자해야 돼요? 타인 돈을 빌리는 게 나아. 이자가 낮다면, 그죠? 지렛대 효과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죠? 그러면 타인 돈을 A은행한테만 빌리는 게 아니라 B은행, C은행 계속 빌려보자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따라서 타인 자본 그 10억을 땡겨오는 거야. 타인 자본을 땡겨와서 타인 자본은 부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저당이라는 말을 써요. 저당. 그래서 저당이 타인 자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따라서 지분 투자자. 자기 돈 갖고 투자한 사람을 따라서 지분 투자자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서 저당 투자자예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목적이 똑같을까요? 목적이 다를까? 다르죠. 갑돌이는 목적이 이자 수익이 있나요? 임대 수익이 있나요? 직접 투자한 거고 얘는 그냥요 이자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자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투자론에서는 지분과 저당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 게임을 하는데 지분은 따라서 지 거.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죠. 근데 이 부채는 지 거야, 저분 거야. 저분이 누구셔? 은행이시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지분은 누구 거? 아니, 따라해. 지 거. 저당은 저분 거. 그럼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라는 용어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30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얘네들이 어디 있냐? 303페이지로 가시면은 303페이지 가시면은 그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라는 애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303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나왔다. 답은 지분 투자자. 지분은 누구 거야? 지 거.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직접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임대 수익을 먹는 거고. 저당은 누구셔? 저분이 누구셔? 은행이셔. 맞아요? 그럼 파란 색깔. 은행은 담보를 자금을 대주고 주체로서 직접 투자하겠어요? 얘는 좀 간접 투자하겠어요? 무슨 수익을 먹어요? 이자의 수익을 먹는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건 이 두 사람만 알면 돼.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나올 때 지분이 나오면 누구 거다? 지 거. 저당은? 저당. 저분이 누구셔? 은행이 투자하는 거죠.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론이라는 게 용어 정리가 어려워서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럼 다시 이제 오셔서, 그렇구나. 지분은 지 거고 저당은 저분이시구나. 그 목적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용어들이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페이지 하다가 흥분하다 왔죠? 275페이지에 흥분하다 왔네? 이렇게. 자,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먹는 것을 따라서 지분 수익률. 그러면 이 저분께서 먹으신 것은 따라서 저당 수익률. 그 저당 수익률은 이자를 얘기를 해요. 그죠? 이따가 표현할 때. 자, 그러면은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게 되면 지렛대 효과가 커져요. 타인 자본을. 그럼 이걸 수월하게 올려서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린다. 어머타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린다. 내 수익률을 좀 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아까 제가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다 그랬죠. 따라서 같은 방향.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건 위험도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져요. 저번에 제가 그 입문 과정에서 무조건 위험은 증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레버리지 나오면 무조건 위험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찍으시고. 그 다음 우리 기출문제에 전세를 안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새 뭐 갭투자라고 해서 많이 좀 이렇게 우위로 가는데, 전세 자금은 내 돈이에요? 전세 자금은 타인 돈이에요? 타인 돈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2년 있다 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이것도 지렛대 효과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여기 이제 페이지 없는 게 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따 문제를 풀 때 정이라는 게 나올 수 있고 부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리지를 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초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정이냐 부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냐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정, 부, 중립적 그럼 어떤 게 좋겠어요? 정이 플러스가 좋겠죠? 이게 내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고 중립적은 전혀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따 기출 문제를 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계산 문제를 또 풀 건데 만약에 가자 1억을 투자해서 총 투자액이에요. 이걸 따보세요. 총 자본 전체적인 돈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이따 배우실 거지만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겠죠.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우리가 배우셨던 순임료를 얘기를 해요. 순영업 소득.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게 2천만 원을 벌었어요. 2천만 원.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자 따라해보세요. 총 자본 수익률. 이건 전체적인 수익률이라는 거죠. 수익률이 1억에서 자 2천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20%의 수익률이 났죠. 그러면 지렛도가라는 건 그냥 타인 자본을 빌려야 돼요. 빌려서 20%가 나와줘야 돼요. 더 나와줘야 돼요. 더 나와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죠. 얘기합시다. 그럼 20% 나오면 돈 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20%보다 적게 나와야 된다? 많이 나와야 된다? 많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냥이야 이자야. 이자가 높으면 빌리면 안 되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총자본에서 내 돈을 4천만 원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자기 자본이 아까 따라해보세요. 지분은 저분 거야 내 거야. 내 수익률을 내. 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은행 이자보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구하라는 게 요게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요게 계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계산 문제 나와서 요 계산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 자, 그럼 1억에 4천만 원이면 타인 돈을 얼마 빌렸어? 6천만 원. 그럼 6천만 원 빌리게 되면은 얘는 아까 자기 자본이었어요? 타인 자본이었어요? 타인 자본. 그 다음에 아까 저당이라는 거 아시지? 저당은 그냥 저분 거야. 저분이 누구셔? 은행이잖아. 은행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지? 저당 수익률. 그래서 은행은 10%만 먹겠대. 연 10% 이자야. 이게 이자율.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 들어봐요. 금리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자 갈게. 나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 이자가 높아 낮아. 굉장히 낮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단은 예금 이자보다는 대출 이자 봤을 때는 한 2.8에서 3.3% 가는데 옛날에 12% 간 적도 있었어요. 그땐 빌리면 됩니까? 안 되면? 작살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총 자본 수익률이 몇 %였어? 20. 그럼 이자가 몇 %야? 얘를 넘게 되면은 내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대한 얘보다 높아야 된다, 얘가 낮아야 된다. 이걸로 지리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알겠나?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얘보다 작아, 커. 그럼 아니, 얘가. 미안해. 그지? 그럼 얘가 크면은 얘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만약에 얘보다 이자가 크면 얘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어떻게 돼? 이거 할만하지? 얘가 더 크죠? 그럼 갈게.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그러면 자, 지분은 누구 거야? 내 거지, 내 거. 그럼 전체 금액이 되다가 내 돈이 내려가. 내 돈이 내려갔죠? 내 돈이 내려가서 4천만 원이 갔다. 그러면 수익에다가 그냥이야 이자를 빼줘야 돼. 빼줘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왜 지렛도가에 대한 향후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들어갈게요. 갑니다. 아까 전세 끼고 주택 사는 것도 지렛도가 들어가지. 근데 전세는 그냥이야 이자가 안 나가. 안 나가잖아요. 대박이란 말이야. 그런가? 근데 은행에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자 볼게. 투자의 정석이
내가 2천만 원을 버는데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게 버는 게 좋아? 4천에서 2천만 원 게 버는 게 좋아? 아무 의미도 없어요. 4천이 낫단 말이야. 4천. 투자의 정석이란 말이야. 이해하셨나? 그러면 내 돈을 확실히 줄이고 타인 돈을 빌리는 게 수익률이 높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아까 이자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지금이 적격이라는 얘기예요. 12%막 되면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어떻게 이자가 높아, 이자가 좀 낮아? 낮으니까 이거 할만 하겠지? 그럼 얘가 높아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 아까 6천에 10%니까 600이죠? 그럼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천에서 600 빼면 얼마예요? 1,400 나오잖아. 여분이 할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는 거야. 그럼 1,400만 원에서 4천만 원 나누면 이거 내가 해줄게. 35% 나와. 그러면 수익률이 낮아졌어? 높아졌어? 그래서 따라서 정해지렛도가. 정해지렛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되죠. 그래서 지분 수익이 높으려면 자, 아까 제가 총자본 수익률하고 이 저당 수익률 중에서 이자가 높아야 돼? 총자본이 높아야 돼? 총자본이 높아야지만 지렛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부등호가 총자본 수익률이 전체적인 수익률의 20%가 저당 수익률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지만은 지렛도가가 정의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왜냐면 이게 봐봐. 여기서 이걸 뺀 게 지렛대란 말이야. 자, 여기서 내가 손실을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20에서 10을 빼면 10%만큼 이득이 오셨잖아. 그럼 수익률이 낮아지겠어? 수익률이 올라가겠어? 올라가서 35%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이자가 더 비싸면 된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20에서 마이너스 30 되면 마이너스 10%까지죠. 이거 수익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고 다 똑같다는 것은 20에서 20을 빼면 그냥이야 0이야. 그래서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이야 다 똑같아. 그럼 지렛도가가 따라서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보다 이론부터 풀겠는데 일단 지렛대 효과라는 자체가 27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가볼게. 투자 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구성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자, 지금 무슨 자본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타인 자본.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누리자. 그럼 타인 자본을 차입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결과 투자 수익이 금융 비용보다 작아야 됩니까? 이게 이익이 더 많아야 됩니까? 그렇지만 정의라고 되어 있나요? 손실이 나오면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럼 정의 발생하려면 타인 자본을 차입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부가 되면은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못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입본에 가시면 저당 대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 부동산 수익률과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첫 번째나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따로 우리 해드릴 테니까 일단 넘기셔서 그 페이지 276페이지로 가시면 중요 기출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오지 선다니까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1번 갑니다.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이 증가함이 자기 자본 수익에 미친다고 되어 있죠. 자, 따라서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수익에 미친다. 총 자본에 미쳐요? 자기 자본에 미쳐요?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자, 칠판 보세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 보려면 뭐가 뭐보다 커야 돼요? 총 자본이 저당수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죠? 여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이제 타인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자본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까 다 똑같았죠? 이거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부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그런가? 그 다음, 내 말 믿고,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나오면 그냥이야 위험은 무조건 증가해요.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중간에 뭐 부채 비율이 커져 경기 변동, 금리 변동에 따른 이런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중간에 있어도 그냥 위험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레버리지 나오면 무조건 위험은 증가한다고 하셔야죠. 요 문제 연습하세요.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를 봤을 때는 한 중 정도, 상하 정도 되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건 잘 실력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넘겨보세요. 계산 문제가 자, 페이지로 가시면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가 322페이지 있도록 322페이지 가시면 322페이지 가셨어요? 별표 3개. 자, 어디다 별표 3개 치냐면 더 밑에 보시면 2번 문제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게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기출문제의 패턴이에요. 요거가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처음 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자, 일단 1년간에 무슨 수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불러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찾았습니까? 찾고. 자, 그러면은 자기 돈이 얼마예요? 자기 돈. 1억. 타인 돈이 2억. 총 자본이 얼마예요? 3억이 되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자를 찾아보세요. 6%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아까 순영업 이익이 NOI 2천만 원이 소득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맨 끝에다가 현관펜 칠해봐. 가격 상승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게 나오면 그걸 더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도와드려 볼게요. 자, 따라오세요. 내 돈이 내려간다. 그럼 내 돈이 얼마예요? 1억인가요? 1억에다가 수익이 거기 보시면 순영업 소득이라는 게 있죠. 얼마예요?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죠? 찾으셨어요? 2천만 원. 근데 중요하실 게 만약에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그냥요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상승률이라는 단어가 있나? 근데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된다? 전체 금액이 아까 3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10% 상승했다면 그냥이야 3천만 원이 올라간 거야. 그 상승분을 넣기도 해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승분이 있어. 상승분이 제로야. 제로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봐봐. 이자가 몇 프로야? 6%라고 돼 있어? 그럼 타인 돈이 얼마 빌렸어? 아까 얘기 타인 2억. 그죠? 그럼 2억에다가 몇 프로 나가겠다는 거야? 6%. 그럼 6%라는 것은 0.06이 되죠? 그래서 2, 6, 10이니까 여기 1200만 원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뭘 적으세요. 밑에 해설 다 있어. 봐봐, 그냥. 적는데 갚으면 못 알아들어, 이거. 얼마, 전체가 2천. 요거 얼마 나간 거야, 이자가? 1200 나왔죠? 그럼 얼마 남았어? 800이 됐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1억에서 얼마를 수익률 얻은 거죠? 800을 얻은 거죠. 그래서 8%가 정답이어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꼭 하십시오. 이게 99.9%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계산 문제를 지금 처음 해드리죠, 그죠? 근데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별표 몇 개짜리? 3개짜리. 꼭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 상승이 있으면 그냥에 대해 상승분을 더해야 돼요. 근데 상승이 있어요? 상승률이 없어요? 없죠?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요 패턴에 3개가 똑같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요걸 위주로 좀 가세요. 다시 갈게. 따라서 내 돈이 내려간다. 수익이 올라간다. 상승분을 더한다. 이자를 뺀다. 다시 계속 반복해서 간다. 따라서 내 돈이 내려간다. 수익이 올라간다. 상승분은 더한다. 근데 상승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이자만 빼면 되는 거죠.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넘길게요. 이제 넘기셔서 가셔서 지혜토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7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77.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3대 고려사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는 그냥 의미만 가져가서 제가 포트폴리오 연결시켰는데, 자, 보세요. 안전성.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하고 부동산 중에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 원금 회수가 돼, 안 돼?
원금에 대한 위험 부담이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안전하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전성 면에서는 부동산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예금하고 부동산 중에서는 어디가 더 수익이 높아? 부동산이 더 수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익성, 이건 경제가치 위험 부담은 수익성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나와야 되고, 황금의 위험 부담이 중요한 거야, 부동산이. 봐봐, 나는 지금 부동산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자, 부동산은 그냥 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황금성. 그럼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지면 황금성이 높겠죠? 이거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29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그 밑에 자산 3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한 페이지 넘겨봐. 넘기시면 292페이지. 박스 있어요? 자, 따라가. 부동산, 주식, 예금 나눠서 투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이라는 건 3분 카레가 아니라 그냥 3개로 나눈다는 거야. 3등분이 아니라 그냥 3개로 나눠서 투자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따 할 거지만 집중 투자해야 돼, 분산 투자해야 돼. 그러면 하나만 투자해야 돼, 나눠서 투자해야 돼.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죠? 분산 투자. 그럼 아까 했던 게, 자, 불러보세요. 따라서 안전성. 아까 들었던 거죠? 안전성은 그냥 원금을 회수해야 돼. 그럼 원금 회수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성? 수익성 했어요? 수익성?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성? 황금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자산상부법이라는 것은 3등분이야, 그냥 3분법이야. 3등분이 아니죠, 그죠? 내가 3천만 원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씩 박는 게 아니라 하나는 800, 200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나? 그러면 위에 불러봐. 뭐뭐 있어? 불러보세요. 부동산, 주식, 예금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 동그라미는 유리라고 적으세요. 유리. 그 다음에 X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분리라고 적으세요. 분리. 자, 그럼 간다. 주식하고 예금을 한번 볼게. 주식하고 예금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성은 높을까? 주식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해? 예금이 유리하지. 따라해요. 상식, 그죠? 수익성 어떤 게 더 나을까? 주식이 낫겠지, 예금보다. 투자해왔어야 알지, 그죠? 그럼 어디가 더 수익성이 나? 이거 낫죠? 예금 불려. 둘 다 그냥 해요. 돈으로 바꾸기 쉬워요. 쉽죠? 황금성이 높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무슨 성이 가장 낫겠어요? 황금성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가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 좋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한 곳에 투자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해야 돼요. 그 포트폴리오 일종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페이지에 가시면은 따라서 자산 3분법. 자산 3등분이야, 3분이야. 그러면 세 가지 나눠서 투자하자는 거네. 그럼 포트폴리오의 일종이네. 근데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 개 나눈다고요. 넘기시면은 자, 이 세 대안이 다 그냥이야. 장단점이 다 달라. 그럼 집중해야 돼, 분산해야 돼. 분산 투자하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을 거기랑 연결시켜 두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내가 아까 언제다 흥분하셨지? 안정성, 수익성. 거기다 왔죠? 그래서 아까 제가 277페이지 하다가 왔나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만 보시고 이 다음 페이지나 요 페이지는 별로 그렇게 건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넘기세요. 넘기시고 280페이지로 갈게요. 280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이라는 단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책이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얘보다 더 두꺼운 책도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그냥 근데 줄여줘야 돼. 지금 몇 장 넘겼지? 많이 줄여줬잖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가시면은 280페이지면 투자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다가는 밑에 별표를 이것도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따요, 여기가. 그래서 오지선다여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부동산 투자할 때 내가 위험을 몰라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알아야지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위험에 대한 종류를 보자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럽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딱 5가지만 있어요. 사금 법인요. 자, 사는 사업상 위험이에요. 사업 자체소입니다. 사업 자체소이기 때문에 자, 이게 다 임대사업이거든요. 그럼 임대사업을 할 때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수익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따라보세요. 오른쪽에 따라보세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런 게 있나요? 이 3가지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상 위험을 또 경영을 잘해야 되니까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시장이 수요 공급이 항상 가만히 있어요? 변해요. 그럼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다 예측하면 다 돈 벌지. 그렇죠? 내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데 수요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급이 막 쏟아져 나와. 그 미분양이 속출할 수 있죠. 그냥야 공실이 생겨. 그러면 이거는 그냥야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그래.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시장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은 내가 운영을 하다가 근로자가 파업하거나 이 운영이라는 거와 영업이라는 것은 동일어예요. 보세요. 운영, 영업. 그럼 다른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죠. 영업 경비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영업 경비 변동은 운영이고요. 위치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토지는 움직여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럼 29번지가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을 줬는데 여기다 이제 분양을 하려고 내가 오피스텔을 크게 줬어. 근데 옆에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었습니다. 그냥이야 나 위험해. 피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자 갈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따라서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그런 거 배우셨죠, 그죠? 그럼 이건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죠. 그런가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변해서 그렇다. 상대적 위치가 변해서 그렇다. 상대적 위치. 그래서 처음 하니까 하나씩 갈게요. 사업상이라는 게 자칙에 있고 경영. 그래서 오른쪽에 시장이라는 자체는 뭐가 변해서 그래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3번째 줄 보시면 수요 공급을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피할 수 있어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없죠. 나중에 체계적이라고 하는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대화를 하자. 수요 공급을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2017년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지 누가 알았어? 그렇죠? 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고 싶어. 그럼 한 20채 사놓게. 그러면 예측이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침체가 수요를 감소시켜서 미분양이 촉진되면 임대료가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변해서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그렇죠. 맞나요? 자,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운영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2번째 보시면 근로자의 파업보다는 영업경비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 자, 제가 운영하고 영업은 똑같은 용어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시험 문제 영업경비 변화 나오면 시장이야, 이건 운영위험이야. 운영이고 아까 위치적이라는 자체는 부동성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근데 아까 오피스텔 옆에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다는 건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 지금 필기는 잘 해놓고 계셔요? 상대적 위치 적었어요? 또 나올 수 있어 이거. 그 다음에 금융적은 뭐냐면 금융적은 자, 이 금융을 따라해보세요. 자금의 융통. 자, 그러면 자금을 융통했다는 것은 사업을 잘못했다는 거야? 돈을 빌렸다는 얘기야. 그럼 부채를 많이 빌리게 하면 아까 지렛대 효과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렛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늘리나 위험을 감소한다, 위험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요. 이자를 너무 많이 빌려서 파산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그 원인이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 돈을 많이 빌려서 그래, 많이 빌려서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기출이 나왔었냐면 만약 내가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으면은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도 있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지렛대 효과를 발생시킨다, 발생시키진 않는다고 나왔거든요. 가볼게. 지금 금융적 위험 찾으셨어? 자, 이거는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 타인 돈을 빌려서 그래. 차입금 이용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을 크게 해. 근데 위험도 안 커진다? 커진다? 커져서 나중에 이자가 많으면 내가 채무례인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은 안 바뀌어요? 굉장히 바뀌어요. 바뀌죠. 정책이 변합니다. 정책이 변해서 항상 규제를. 이게 희한한 게 내가 투자하면 맨날 조정적으로 묶이고 투기적으로 묶여요. 그냥이야 다 묶였어. 묶였죠. 근데 지금 내가 투자할 데가 없어. 그냥이야 전국이 다 묶였어. 다 묶였죠. 그럼 그냥이야 법이 바뀌었어. 그럼 법이 중요한 거야? 변화가 된 거야? 그럼 법률적 환경에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법적 제한이 많아서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따뜻해 재정정책, 화폐정책,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금리 인상하면 내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입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그럽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 이사일이 영향을 줬다는 거는 이거는 금융이 아니라 법적 위험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항상 원인에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다 좀 별표를 쳐보세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는 물가 하락, 물가 상승.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이제 아까 이득이 오는 건 있었어요. 아까 이득이 오는 거는 아까 인플레를 방어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의 인플레를 방어할 수는 있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은행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이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 원금의 손실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이자를 조금 받기를 원해요? 더 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럼 고정금리를 원하겠어요? 변동이자를 원하겠어요? 이게 시험제 나와요. 가볼게요. 지금 인플레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라는 단어가 있나? 은행이라고 적어, 은행. 그럼 은행은 지금 100만 원 받고 있는 이자가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손실이 와.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자가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지. 그러면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대출자는 고정대출 대신 뭘 원하겠어? 변동을 원하지. 그래요? 그럼 내가 투자자라면 막 지금 5%에서 12%로 올려. 그럼 나 투자자 안 위험해? 나 위험해. 나 위험해. 그래서 이것도 위험이야.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투자자는 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요구 수익률을 반영해야겠죠? 그러면 더 달라고 해야겠지, 요구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가세요. 프린트. 빨리 씻기 전에 프린트 1번 문제를 빨리 풉니다. 1번. 그래서 빨리 얘기하고 빨리 푸는 게 낫지.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1번 문제 만나보세요. 이제 좀 말씀드리면 틀린 지분이 많죠. 왜냐면 이제 틀린 지분을 찾아내는 게 기술이에요. 1번을 왜 틀렸을까요? 자, 좀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학계로는 암기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 이해 좀 하세요? 그래서, 은행이 그냥이야, 인플레가 예상돼. 그 물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을 원하면 자기가 다친단 말이야. 그러면 고정 대신 변동을 원한다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85페이지 가시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학계로는 용어 정리가 중요한데, 자, 따보세요. 유동성. 유동성은 뭐냐면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은요, 그냥요 현금화가 바로 돼요. 그럼 유동성이 높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은 현금화가 바로 됩니까? 그래서 오늘 2시쯤 끝나갖고 집 앞에 4시쯤에 이제 중개업사가 갖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언제 오실 텐데? 시장 보고 한 2시간 있다 올게요. 아니 또라이야 이씨.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부동산은 그게 단점이에요. 우리 투자하실 때 황금성이 낮다는 거를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은 황금성, 낮은 황금성. 그럼 유동성이 높을까요? 원래 유동성이 낮을까요? 낮아서 우리가 안타깝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잘 나와요, 이것도. 그 유동성은 부동산은 고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용이하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팔아야 돼? 금매로 팔아야 돼?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 저도 아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매, 이렇게 해서 유동성 용도.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제 이걸 가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또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한번 펼쳐볼게요. 자, 갑니다. 자, 우리 그 사금범위율이라는 요 네 가지가 있대요. 사금범위율. 거기서 아까 지렛대 효과 기억나십니까? 그럼 지렛대 효과 연결되는 게 따라서 금융적 위험. 금융적 위험이 지렛대 효과 연결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나요? 왜요? 금융적은 그냥입니까? 타인 돈을 많이 빌려서 그랬습니까? 그럼 아까 지렛대 효과 기억나시나요? 그럼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금을 빌려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냥이야 이자가 높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내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 무조건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슨 위험을 얘기하셔야 돼요? 금융적 위험을 얘기하죠. 그럼 지렛대 효과 나오면 무슨 적 위험이다? 금융적 위험을 얘기해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게 되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이 생겨요?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렛대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상은 사업을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나와서 그렇죠. 그럼 시장이 침체돼서 수요 감소해서 공실이 났다. 그건 시장이면서 무슨성 위험이래요? 사업성 위험을 보시고요. 영업과 운영은 똑같은 용어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영업 경비 나오면 시장이야, 위치적이야, 운영이야. 운영. 위치는 절대적 위치야, 상대적 위치야. 상대적 위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나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청기 누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학위를 이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학교원 강사 중에서 시험 출제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저밖에 없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좀 하라는 건데 꼭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출제를 하게 되면 제가 강의를 못해요. 근데 민간 자격증은 제가 같이 들어가요. 출제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문제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사업상은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시장, 운영, 위치적이죠. 보고 있나요? 근데 여기 만약에 금융적이나 법적이 일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와꾸가 맞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민간 자격증에서 냈기 때문에 분명히 뺏겨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올해 그냥이다? 이거 나온다. 올해 안 나오면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외우시냐? 자, 따라서 시장, 운영, 위치적. 이건 다 무슨 상의 위험이죠? 그럼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이 사업장을 차리시려면 지도를 보내잖아요. 남들한테 오라고. 그죠? 그럼 남들이 이제 약도를 그려주면은 이 사업장을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주 쉬운 위치에 있어야 돼요? 무슨 위치? 쉬운 위치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아씨. 한화지도 않고. 무슨 위치? 쉬운 위치. 마스크도 벗겨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법적은, 자꾸 벗겨지네. 법적은 그냥이야 정책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서 그렇고. 인플레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아까 1번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사용되면 대출자는 어떤 이자를 더 원할 수 있어요? 변동이자를 원하는 거죠. 유동성은 그냥이요 낮은 항공성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사업장은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스펠링은 좀 틀리도 시가 뭐야? 네, 위치적이라는 걸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가 시험 문제 딱 나올 게 우리 시험 문제가 몇지 선다예요. 그럼 5가지 중에서 안 나온 게 나올 수 있죠? 여기 강력하게 좀 제가 밀어드려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